네, 안녕하세요. 2025년 5월 26일입니다. 제목 한알령과 제주도 근황 AS. 네, 오늘의 글을 읽으면 한알령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주식 종목들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올해 2월 제주도 카지노와 시진핑의 한국 국회의장 면담 분위기로 한알령 해제와 관련된 두 개의 글을 썼다. 글을 쓰는 당시에는 긴가민가 하는 반응이었지만 최근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느낌이라 AS 글을 써본다. 1번 제주 신화월드는 중국에서 도박왕, 갬블킹이라고 불리던 양쯔후이 회장의 랜딩그룹에서 만든 카지노 겸 리조트이다. 랜딩그룹 회장 양쯔후이는 상하이 서부 안후이성 출신으로 2006년 33세의 나이에 부동산 회사를 설립하였다. 양쯔후이는 상하이방의 후원을 받아 급성장했고 창업 7년 만인 40세 중국 100대 부자에 오르는 떼돈을 벌게 되었다. 양쯔후이는 15억 불, 즉 2.1조 원으로 2013년 제주도 서귀포의 땅을 구입했고 그곳에 리조트 건물을 올려 2018년에 신화월드를 오픈했다. 제주도는 신규 카지노 허가가 까다로운 지역이다. 양쯔후이는 하얏트 리젠시 제주도 호텔에 카지노를 인수해서 영업권을 확보했고 카지노를 신화월드로 이전하는 식으로 설립하게 되었다. 신화월드에 랜딩 카지노가 오픈하자 초기 5개월 동안 약 3,9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게 되었다. 신화월드를 제외한 제주 지역 7개 카지노 1년 매출이 500억인데 반년도 안 된 기간에 제주 카지노 매출 점유율이 90%를 넘은 것이다. 하지만 신화월드가 잘 나가던 기간은 몇 개월 정도였다. 양쯔후이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실종되자 월 매출이 마이너스 30억으로 바뀌게 되었다. 11번 매출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양쯔후이와 연루될까봐 카지노에 예치해놓은 돈까지 다 빼갔다는 것이다. 시진핑이 부패와 전쟁을 시작하며 상하이방의 부패 혐의로 잡아넣자 상하이방과 연관된서 커온 기업들도 구속되기 시작한 것이다. 양쯔후이는 캄보디아로 출장 갔다가 그곳에서 중국으로 끌려간 것이다. 양쯔후이 혐의는 상하이방인 라이샤오민 화롱자산관리회사 회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였다. 라이샤오민 집에서 현금 3.1톤이 발견되는 등 부패 혐의로 전 재산을 몰수당하였다. 엄청나네요. 부사장을 당시 웨이펑아는 집 현금 378억 원을 숨겨두고 있었는데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라이샤오미는 사형 선고를 받고 선고받은 지 한 달도 안 된 2021년 1월 29일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양쯔후이는 3개월간 조사를 받고 나왔고 행동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 내의 자금이면 바로 몰수되지만 해외에 나가 있는 자금들은 법적인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양쯔후이는 재산을 하나씩 넘기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제주 신화월드도 실소유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양쯔후이의 신복이 현금을 빼서 도주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21번 한때 이슈가 되었던 제주 신화월드 카지노 현금 도난 사건이다. 145억 원을 들고 튄 사람은 말레이시아인 여성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말레이시아 국적은 맞지만 화교로 양쯔후이의 신복이었고 신화월드의 재무담당 부사장으로 자금 관리를 해왔던 금고지기 A 양이었다. A 금고지기 여성은 21세 연하의 카지노 고객 모집 에이전트 B 남성과 같이 돈을 빼낸 후 두바이로 도피한 것이다. 이거 왠지 카지노 그 영화랑 스토리가 똑같네요. 드라마죠. 24년 11월 A는 두바이에서 인터폴에 잡혀서 한국으로 송환되어 법원에 서게 되었다. 25년 2월 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그녀는 자기는 본사 지시로 돈을 옮기는 과정이었는데 B가 돈의 일부를 들고 튀는 바람에 자기도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라고 진술을 하고 있다. 145억 원 중 134억 원은 회수되었고 B가 가져갔다는 11억 원만 회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어느 정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는 상황이다. 랜딩그룹에서 압수한 140억 원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했지만 자금이 정상적으로 조성된 것인지 입증되지 않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 판결이 나게 되었다. 자금 출처가 소명되면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는데 주인이 애매하고 패소를 한 상황이라 압수한 현금은 국고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 양쯔후이 회장은 23년 6월 신화월드 이사에서 사퇴하고 이후 공식 석상에서 사라진 상황이다. 31번 신화월드는 23년에 1천억 원 이상 손실을 기록했고 24년도에 1,171억 원의 단기 손실을 발생시켰다.
제주 신화월드에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자 다른 기업들이 대박을 치게 되었다. 신화월드는 부진하지만 제주 지역 카지노는 23년 2,579억 원 매출에서 24년 4,605억 원의 매출로 급성장하게 되었다. 제주도에는 8개의 카지노의 합산 매출 4,605억 원 중 2,946억 원의 매출을 한 개의 카지노가 가져가게 되었다. 바로 제주 드림타워이다. 제주 드림타워는 롯데관광 개발이 운영하고 있는 복합 리조트 카지노이다. 2020년 12월에 호텔 1,600개의 객실과 14개의 레스토랑을 갖추고 신화월드 5,641제곱미터 평방미터겠죠? 평방미터와 비슷한 5,529평방미터 규모로 오픈을 하였다. 한국의 카지노, 호텔, 쇼핑몰 등이 한 곳에 있는 복합 리조트 카지노는 3개가 있다. 제주 신화월드 랜딩 카지노, 인천 영동 파라다이스 시티, 그리고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이다. 파라다이스는 인천에 있다 보니 제주도는 신화월드와 드림타워가 경쟁을 했는데 신화월드에 문제가 생기니 매출이 집중되는 것이다. 2023년에 제주도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50만 명대였는데 2024년에는 138만 명의 중국인이 제주도를 방문하였다. 42번 한국인들의 방문은 줄어들었지만 외국인들의 방문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중국인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이들은 항공편뿐만 아니라 1년에 204회 제주도에 입항하는 25척의 크루즈로 대규모로 들어오고 있다.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많이 오기 시작하는 것은 중국 정부의 단속이 느슨해진 이유 외에도 마카오 카지노의 영향이 크다. 중국이 반부패의 정책을 펴면서 VIP 전용 게임 공간 금지 등 마카오 카지노에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고 있다. 마카오는 카지노 대신 호텔, 공연장, 쇼핑몰 등을 밀고 있지만 카지노 매출이 총 매출의 80%를 넘고 있어서 힘든 상황이다. 2019년에는 5천만 명이 넘어가던 마카오 방문객이 2024년에는 3,400만 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제주도는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어서 중국인이 카지노를 즐기기에는 최적의 조건이 되고 있다. 제주 드림타워 1,600개 객실에 중국인 투숙 비율이 70%를 넘어가면서 제주 카지노 시장 점유율이 80%를 넘기고 있다. 50번 경쟁사인 신화월드는 외견상으로는 정상화되었습니다. 다만 중국인 입장에서는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신화월드의 카지노는 고객 정보가 중국 정부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일 것입니다. 신화월드는 카지노가 아니라 숙박 할인 등으로 한국 여행객 유치에 나서고 있어서 제주도 내에 가성비 있는 숙박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카지노들의 잠재 경쟁자는 오사카입니다. 올해 오사카는 엑스포가 끝나면 엑스포 행사장을 카지노를 중심으로 하는 복합 리조트로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사카 카지노는 일본인들은 연간 입장 횟수와 도박 금액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있지만 외국인에 대해서는 모든 규제를 풀 계획입니다. 중국인들을 타겟으로 한다는 말이죠. 오사카 카지노가 2029년에 완공되는 일정이라 그 전에 최대한 수익을 뽑고 경쟁에서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은 25년 1분기에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습니다. 네, 현재 롯데 관광개발 11,280원입니다. 61번 올해 2월 시진핑이 달라졌어요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한 줄 코멘트를 했었습니다. 한 줄 코멘트. 최근 시진핑의 국회의장 면담과 관련하여 한알령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해제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한알령 해제와 관련된 변화도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62번 아래 나무색이 올해 2월에 시진핑이 한국 국회의장 면담을 보고 시진핑이 달라졌어요라는 글에서 추정한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진핑이 한국 국회의장을 면담하는 사진이 나왔다. 가운데 놓인 꽃들이 재미있어서 주절주절 해본다. 과거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을 만났을 때는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었다. 좌석 배치를 보면서 중국인 특유의 너는 나와 같은 급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시진핑은 가운데 상석에 앉아있고 블링컨은 우측에 앉아서 국무장관 블링컨과는 같은 급이 아니라 겸상을 안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가운데 연꽃을 놓은 것도 재미있게 봤다. 연꽃은 연이, 조화의 화, 결합의 합과 발음이 같아서 분위기가 거칠 듯한 회의석상에 조화와 합의를 바라는 의미로 놓은 꽃이다. 미국에게 그만 싸우자는 화해의 제스처를 한 것이다. 미팅 이후 나온 발언은 중요하다. 시진핑은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회담을 했고 일부 특정 문제에 대해서 진전을 이루고 합의에 도달했다 라고 했다. 이런 외교 발언을 해석하는 것을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다. 회담 후에
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라는 발표가 나오면 분위기는 좋았지만 특별히 합의할 만한 것은 없었다는 것이다. 건설적인 의견을 나눴다라고 하면 회담이 별 알맹이 없이 그저 그랬다라는 의미다.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면 이것의 의견이 맞지 않아 서로 할 말만 하고 합의 없이 끝났다라는 말이다. 직설적으로 대화했다라고 하면 싸웠다는 말이다. 이번 회담 발표를 위 기준으로 해석하면 아래와 같다. 의견이 맞지 않고 서로 할 말만 했다. 미중 패권 경쟁이나 대만 문제 등의 큰 합의 없이 회의가 끝나서 회담이 별 알맹이 없이 그저 그랬다. 다만 몇 가지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 받았다 정도로 해석된다. 이런 기준으로 이번 회담의 꽃을 보자. 한국 국회의장의 면담에 놓은 꽃은 극락조화, 그리고 연꽃, 그리고 국화, 그리고 난, 네 가지 꽃이 섞인 형태다. 화려한 오렌지색과 파란색의 극락조화, 스트렐리치아라는 꽃이라고 합니다. 외교 행사에서 상대방에게 강한 의도를 강조하는 꽃으로 사용되고 있다. 중국 문화에 잘 사용하지 않는 꽃을 사용한 것이 흥미롭다. 한국과의 관계에서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연꽃은 한 번 언급한 꽃이다. 조화죠. 결합의 합과 발음이 같아서 분위기가 거칠 듯한 회의석상에 조화와 합의를 바라는 의미로 놓은 꽃이다. 현재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연꽃을 놓았다는 것은 더 이상 관계를 악화시키지 말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 라는 의미로 보인다. 회담에서 국화는 안정적 관계 유지와 협력을 통한 번영을 의미한다. 나는 외교적인 자리에서 상대에게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된다. 극락조화, 국화, 란, 연꽃이 조합된 것은 이런 의미다. 더 이상 충돌하지 말고 앞으로는 잘 해보자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시진핑이 조만간 방한을 할 듯하다. 트럼프가 한국에 강한 규제를 하면서 올해 안에 한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감정이 나빠지는 타이밍이 올 것이다. 한국의 선물을 가지고 방한을 해서 반중 감정을 낮추고 한국을 중립적인 위치로 만들어보겠다는 의도가 포함된 것 같다. 오랫동안 공식, 비공식적인 규제로 힘들었던 중국 사업과 관련된 회사들은 연내 규제가 풀리는 기대를 조금 가져도 될 것 같다. 한 줄 코멘트입니다. 2월만 하더라도 긴가민가했던 한알령 해제가 조금씩 가시화되는 것 같습니다. 서해 알박기 등 문제가 많지만 뽑아 먹을 것은 뽑아 먹어야 한다고 봅니다. 뉴스 기사입니다. BTS 완전체 컴백 앞두고 임직원의 30억 주식 쐈다. 두 번째, 하이브 52주 신고가 경신, 호실적의 한알령 해제 기대감. 세 번째 뉴스입니다. 뷰티 시장 기대감에 아모레 현지 공장 최대로 돌린다 라는 글들이 있습니다. 최근 상장한 공모주죠. 달바 글로벌. 네, 이것도 화장품 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모주는 상장하고 나서 쭉 떨어지지만 이번 달바 글로벌, 네, 한알령 기대 수혜주일지 몰라서 조금 점점점 했습니다. 네, 저는 그럼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